안녕하세요. 제어조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어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형 제어기 중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트 피드백 제어기인데요. 선형 제어기를 설계할 때 관측기처럼 과연 이 시스템이 선형 제어기가 설계가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어기를 설계하면 어차피 안 되는데 제어기를 설계를 한 헛수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과연 제어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법이 이 컨트롤러빌리티입니다. 컨트롤러빌리티, 가제어성이라고 하고요. 가관측성과 유사합니다. 가관측성과 유사한 부분이 뭐냐? 입력이 다른 내부 상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제어기는 입력을 통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입력을 통해서 각각의 상태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빌리티를 따져주기 위한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가 풀 랭크를 가지게 되면 풀 랭크를 가지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시면 상태 공간 방정식을 각각 계속 미분을 하게 되면 입력이 상수라는 가정에 하에서 이러한 앞에 컨트롤러빌리티 행렬들이 입력 앞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상태 변수들 출력부터 n-1 미분까지죠. 거기까지들이 다 입력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입력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행렬들을 모아놔서 이 모아놓은 애들이 모두 풀 랭크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각 관측성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력이 상태 변수 모든 항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기 위한 것이 컨트롤러빌리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제어성을 알았으니 한번 제어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레귤레이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레귤레이션을 알면 트래킹도 똑같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제어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 이름 그대로 상태 변수를 피드백 받아서 그냥 보내줍니다. U는 -kx 상태 변수를 받아서 다시 넣어주죠. 그렇게 되면 페로프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x-은 a-bkx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x-은 뭔가 x에서 이 앞에 행렬들의 아이겐 밸류가 모두 음수가 되면 이 상태 변수들이 0이 되는 것을 증명을 해 보았죠. 그러면 간단하죠. 이 k가 a-bk 행렬들의 아이겐 밸류가 모두 음수가 되도록만 선택을 해주면 이 x는 결국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가 저희는 만들고 싶은 최종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과연 이 형태를 트래킹에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래킹은 에러에 대해서 이 에러가 0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러에 대한 다이나믹스가 아까 레귤레이션 문제랑 똑같이 에러 닷은 a-bk 에러가 되면 그리고 이 a-bk가 아이겐 밸류가 모두 음수가 되도록 k를 설정해 준다면 이 에러는 0으로 가고 이 에러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x는 x 레퍼런스, 즉 상태 변수들이 상태 변수의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 닷은 a-bk 에러가 되도록 한번 인풋 u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직접적으로 미분을 할 건데요. 에러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x에 다시 나오고 x 레퍼런스에 다시 나오겠죠. x의 닷은 a-bu니까 ax 플러스 bu 마이너스
x 레퍼런스 다시 되고요. 이 x를 이 식에서 x는 에러 플러스 x 레퍼런스로 다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 대신 에러 플러스 x 레퍼런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에러 닷은 a-bk 에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죠. 이 친구 마음에 안 들고요. 이 친구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 인풋을 다음과 같이 설계해주면 이 a-bk의 에러가 나오게 되죠. 이 친구들을 서로 삭제 캔슬해주는 겁니다. 이 b 플러스는 뭐냐면 슈도 인버스인데요. 이거는 이 b 행렬이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n 곱하기 n 행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DC 모터 같은 경우도 3차 모델에서 00 L분의 1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역함수입니다. 이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결국 b 곱하기 b 플러스는 1이 되고, 그러니까 x 달 레퍼런스 플러스가 남아서 얘는 삭제, 얘도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삭제가 되고 이게 여기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 파이널 폼이 에러 닷은 a-bk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상태 공간으로 표현된 모든 다이나믹스는 이 제어 입력만 요것만 알아도 요거 그대로 설계를 해도 각 관측성이 만족된다면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DC 모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C 모터를 간단하게 2차로 보겠습니다. 속도와 전류항으로 보겠습니다. 속도와 전류만 있다고 하고요. 그걸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친구가 먼저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가관측성을 매트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A와 B에 대해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A와 B의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구하는 함수는 CTRB고요. 이렇게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 매트릭스에 대한 랭크가 풀 랭크가 나오게 되면 컨트롤러블 한 거죠. 한번 이 매트릭스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 컨트롤이라 con이라는 매트릭스가 랭크가 2를 갖는지 A와 똑같은 랭크 2를 갖는지 랭크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2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DC 모터가 컨트롤러블하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를 설계한다면 제어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설계를 하면 되겠죠. 먼저 트래킹 컨트롤러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에러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에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먼저 디자인해 줘야 하는데요. 저희가 속도 제어를 위해서 속도 레퍼런스를 한번 5로 둬보겠습니다. 상수 5로 두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다이나믹스가 이 레퍼런스 모델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이 속도가 레퍼런스 모델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상수인 5니까 속도의 미분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속도는 저희가 원하는 속도 레퍼런스가 됐을 거고 이 속도 레퍼런스가 됐을 때 이 i를 레퍼런스라고 설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간단한 계산으로 전류에 대한 레퍼런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속도 레퍼런스를 상수로 두었기 때문에 전류 레퍼런스도 상수로 나왔고 아까 저희가 설계한 제어기에서 레퍼런스의 미분항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U는 마이너스 K 에러 마이너스 슈도 인버스 AX 레퍼런스인데요. 이 마이너스 슈도 인버스 B X 레퍼런스가 뭐냐?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UD입니다. U에 대한 디자이어드죠. 과연 이게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 슈도 인버스는 매틀랩상에서 PINV B를 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볼게요. 저희 L은 1.16이고 인풋 매트릭스 BM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도 인버스 이건 BM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0과 1.16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0이랑 L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슈도 인버스 아주 간단하게 구해지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해진 슈도 인버스를 가지고 이 뒷텀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UD죠.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컨트롤러 U를 설계를 했고요. 이 U에 대해서만 제대로 만들어 주신다면 결국 트래킹 컨트롤러는 모두 똑같은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DC 모터를 한번 트래킹하는 속도 제어기를 설계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매틀랩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설계되는지 한번 보고 레퍼런스가 상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어조교였습니다.